지난주에 있었던 학점 포기 신청. 그런데 재수강과 학점 포기 사이의 사각에서 불편함을 겪은 학생들이 있었는데요. 자세한 사항 이종훈 기자가 취재합니다. 오는 31일까지 1학기 휴복 학생 의료 회비 납부를 받습니다. 다음 달 8일 우리 학교 교사학습지원센터에서 학습법 특강 및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다음 달 17일까지 제20회 전국 대학생 모의 유엔회의에 참여할 학생을 모집합니다. 오는 31일까지 경희대학교 학군단에서 학군사관 후보생을 모집합니다. 국제교육원에서 2014학년도 외교관 대상 한국언어문화연수 도우미를 모집합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E 아나운서 박정민입니다. 요즘 일어나고 있는 교내외 다양한 소식들, 이번 VOU 종합뉴스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학기가 시작되자마자 강의실마다 빽빽하게 들어선 사람들 때문에 불편함 많이 겪으셨을 겁니다. 실제로 여기저기에서 원성이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대형 강의의 문제에 대해 윤다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 강의로 인해 학우들이 받는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총학생회에서 진행한 경희신문고에는 모두 2,749명의 학우들이 대형 강의에 대한 불만을 접수했는데요. 열악한 강의 환경과 수업의 질에 대한 불만이 주를 이뤘습니다. 후마니타스 칼리지의 대형 강의와 관련된 자료를 살펴보면 2013년 1학기 대비 강좌 수는 104개가 축소됐지만 130명 이상 대형 강의는 1개에서 40개로 늘어났습니다. 갑작스럽게 강좌 수가 줄어드는 과정에서 대형 강의가 증가한 겁니다. 강의 여건이 마련되지 못해 수업을 듣기 어렵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학교 측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VOE 뉴스 윤다슬입니다. 지난주까지 1학기 학점 포기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재수강과 학점 포기 신청이 모두 불가능해 답답해했던 학우분들이 많았는데요. 두 제도 사이의 사각에 있는 학생들의 불편함에 대해 이종훈 기자가 분석합니다. 지난 21일까지 가능했던 1학기 학점 포기 신청.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학우들이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재수강도 학점 포기도 할 수 없었던 과목들 때문이었습니다. 개설되지 않는 거를 확인해서 버리려고 학점 포기를 하려고 했는데 학점 포기가 안 됐어요. 그래서 메일로 문의를 했더니 처음에는 학점 포기를 폐강된 과목이니 학점 포기를 해라라고 답변했지만 또 학점 포기가 안 돼서 다시 문의해 보니까 2011부터 14년 교육과정에 포함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폐강된 건 맞지만 교육과정에는 폐지가 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그래서 학점 포기는 결국 못하게 됐어요. 폐지되진 않았기 때문에 재수강도 못하고 학점 포기도 못하는 지금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현 제도상 한 번 취득한 과목의 학점은 두 가지 방법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개설되어 있는 과목의 경우 재수강으로, 학사제도에서 폐지된 과목은 학점 포기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폐지가 되지 않아 포기할 수도 없고 개설이 되지 않아 재수강을 할 수도 없는 경우가 문제인 겁니다. 이에 대해 학사지원처에선 한 번 취득한 성적은 바꿀 수 없는 것이 원칙이며 그 예외인 학점 포기 제도가 모든 범위를 포함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학습 자체의 성취도 향상이 목적인 재수강 제도와는 달리 학점 포기 제도는 그 자체로 학우들의 성적상의 이익이 취지에 포함됩니다. 그런 제도 내에서 어떤 과목은 포기가 되고 어떤 과목은 되지 않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나마 현행 제도에선 존재하는 4학년 이상 재학생에 대한 예외가 2016년부터 실시될 제도에선 사라질 예정이어서 일부 학년의 재학생들은 더욱 혼동을 겪게 됐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만족할 만한 점수를 획득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그 책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 제도상의 허점도 존재하는데요. 학교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와 취업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만든 제도니만큼 그 제도 내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겁니다. VOE 뉴스 이종훈입니다. 지난달에 있었던 경주 마우나 리조트 참사. 얼마 전 교육부는 이에 대응하는 새로운 지침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 지침이 핵심을 비껴가는 대책이란 지적이 많은데요. 이종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달 17일에 있었던 경주 마우나 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건. 당시 신입생 환영 행사를 위해 와 있었던 학생들 10명이 사망하고 100여 명이 부상당하는 큰 사고였는데요. 100여 명의 대학생 사상자를 낸 경주 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의 후속 대책을 교육부가 내놨습니다. 학생회 단독으로는 신입생 환영회를 이 같은 일을 막기 위해 교육부는 어제 각 대학의 앞으로는 학생회가 신입생 환영 행사를 주최하지 못하게 하는 지침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각 대학에선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우선은 교육부 지침에 대해서는 어쨌든 교육부가 해야 될 역할과 책임을 이제서야 좀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그 학생회가 주관하는 행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만약에 학생회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시에 어떤 제재를 가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학생회 사회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에 우려가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측이 안전을 책임지게 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부실공사 등으로 일어난 사고의 책임을 학생회 측에 돌리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학 학생회의 자율성 문제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반대하고 나선 학생회들이 어떤 답을 내놓을지가 관건이 될 겁니다. VOE 뉴스 이종훈입니다. 다음 달 3일까지 경희대학교 미술관에서 전시회 전개도전이 열립니다. 지난 1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창작집단 그냥의 이번 전시회는 예비 작가들의 뒤바뀐 목적과 수단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 작품들로 구성됐습니다. 예술의 본질과 새로움을 탐구하는 이번 전시회에 학우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저는 4학년인데 1학년 때 마지막으로 왔었는데 다시 오니까 되게 좋아요. 화창하고. 네. 이제 봄도 왔고 막 놀러 다닐 수 있는 그런 날씨가 되니까 이제 재밌는 일이 많아질 것 같아요. 날씨가 일단 따뜻해져서 너무 좋고요. 앞으로도 계속 좋은 날이 이렇게 많았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이종훈 보도부장의 논평입니다. 학사 일정과 행사, 그리고 학교 생활에 있어 불편한 사항들까지 궁금한 것들이 생길 때 친구들 다음으로 가장 가까이에 물어볼 수 있는 곳, 바로 인터넷 커뮤니티들일 겁니다. 현재 경희대 학생들이 모여 자발적으로 커뮤니티들을 형성하고 있는 곳은 쿠플라자, DC인사이드 경희대학교 갤러리, 그리고 에브리타임 등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 부속으로 개설된 이 커뮤니티도 빼놓을 수 없겠는데요. 하지만 최근 이런 인터넷 커뮤니티들이 하향세에 있는 게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쿠플라자와 DC인사이드 갤러리에선 서울 캠퍼스 학생들보다 국제 캠퍼스 학생들의 이용률이 한참 웃돈 수준이고 에브리타임은 비교적 서울 캠퍼스 학생들의 의견 교류가 활발하지만 이 역시 수강 신청 시기에 국한될 뿐입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커뮤니티에 대한 수요는 여전합니다. 궁금한 것도 물어볼 것도 하고 싶은 말도 많은데 물어볼 것이 없는 현실이 문제인 겁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 학교 공식 이 커뮤니티를 부활시켜야 할 필요성이 생기는 겁니다. 학교 홈페이지가 리뉴얼되면서 거의 버려지다시피 한 우리 학교 이 커뮤니티. 하지만 여기저기 산발해 있는 학생들의 요구를 가장 한 군데로 확실하게 모을 수 있는 곳 역시 우리 학교 공식 이 커뮤니티일 겁니다. 이젠 학우들의 수요를 학교 측에서도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과연 우리 학교 커뮤니티 사항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지 모든 학생들의 의견과 궁금증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커뮤니티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인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VOE 논평의 이종훈이었습니다. 요즘 교수학습지원센터 등 교내 여러 기관에서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참여가 저조해 그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한데요.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 스스로 찾아가는 경위인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3월 5째 주 VOE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